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52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전날 급등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각 16일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17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세계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로 한수원은 오는 3일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최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의 파향방이 1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주총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주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이 방향성이 좀 부재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이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6%까지 좀 급락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물량을 좀 내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전날 급락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2,523선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전날 장 마감 직전에 발표된 이 대만의 TSMC 호실적 영향으로 SK하이닉스는 1.19% 올랐으나 삼성전자는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낙폭을 만회했지만요. 방향성이 부재한 모습으로 724선의 강보합으로 장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도 대부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바이오주들 대부분 약진 보였고요. 그래도 이 TSMC의 호실적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수를 좀 견인해주면서 하락을 좀 제한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로봇주들의 힘이 좀 두드러진 모습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의 매도 우위에 지수는 제한된 흐름을 가져가주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삼아볼 기회들도 속속들이 찾아봐야겠죠.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들이 포착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이 외국인이 좀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지수는 네. 좀 눌리는 가운데 이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졌습니다. 네. 거기에 환율까지 어느 정도 잡힌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의 시장 분석이 좀 더 궁금합니다. 이야기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제 제 알고리즘에 뜬 뭐 영상들이 보니까 환율이 이제 뭐 고점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뭐 환율 1,300원이 이제 뭐 곧 뭐 내려올 거다. 이제 뭐 그런 그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환율이 사실 우리 그 생활과 되게 밀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따가 이슈 시간에 오늘은 이제 뭐 시장이 좀 잔잔했으니까 한번 교육적인 차원에서 환율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제 앞으로 하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환율이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뭐 다시 뭐 IMF가 온다 뭐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게 사실 그 달러 대비해서는 전 국가가 다 약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98년도나 그럴 때처럼 아시아만 유독 약세가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뭐 모든 나라가 다 달러 대비해서 약세였기 때문에 그냥 달러가 강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왜 강했을까요? 이제 작년 8월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피격당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뭐 미국이 좀 힘을 갖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비약적으로 좀 강했죠, 그렇죠? 그랬던 영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돈을 이게 쫓는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오늘 뭐가 막 오른다 그러면 이제 막 투자자분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래서 거기 막 가르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하고 협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장중에 한 6, 7%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가 딱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개별 종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강한 게 아니면 그러면은 사실 돈을 쫓는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사실 돈 벌기 좀 어렵고 돈 될 만한 길목을 갖다 지키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지수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양 시장 다 네, 그냥 견조하고 오늘도 지금 뭐 어제 미국 증시는 되게 좀 불안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예, 변동성이 되게 작았죠. 그렇죠? 자, 일단 뭐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이렇게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락장을 지나오면서 정말 타이밍을 되게 좀 지나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뭐 선물이나 옵션을 갖다가 투자하신 분들도 아마 정말 되게 그 정확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작년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직 상승이 진행 중인데 또 이 상승이 또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서 국내 주식을 갖다가 좀 팔아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귀를 기울이시면 또 좋은 좀 자산 관리에 좀 편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시장이 이제 위기일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그런 기회를 갖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대형주에서 좀 드라마틱한 그런 타이밍을 갖다 여러분들께 잘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한두 번 계속 지금 겹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그런 기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시장 타이밍이나 어떤 뭐 대형주의 그런 드라마틱한 뭐 시점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쨌거나 한 25년 정도 이렇게 뭐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이 또 교육도 많이 시키니까 그런 교육도 받고 또 그러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뭐 IMF를 지나고 금융위기를 지나고 유럽위기 지나고 다 지나면서 이제 사실 뭐 지금의 이런 변동성은 사실 뭐 사실 예전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그렇죠? 코로나 때에 비해서도 사실 지금의 변동성은 예 그렇게 크게 다만 이제 국내 지수가 좀 이제 많이 뒤처진다 이제 그런 정도일 뿐이죠. 자,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 있으면서 많은 자산가들을 갖다 접했는데 그 자산가들의 공통점은 중대형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명확한 좀 원칙을 갖다가 갖고 있고 그거 갖다 지켜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대형주 투자하면 돈이 됩니까? 그러는데 돈이 되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작년 8월 이후로 이제 주식 시장이 한 20%가 예, 하락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처음 만날 때가 지수가 2,850 정도였었는데 그 뒤에 이제 2,400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수익률로 보시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다 이제 1차 목표가는 그 다음 주에 보통 다 대부분 예, 터치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되게 쭉 끌고 가는 그런 종목도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장이 국내 증시가 안 좋아도 작년에 뭐
방산이나 또 조선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이오텍 그런 쪽은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런 주도주 속에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종목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기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주로 해서 이렇게 타이밍을 갖다가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뭐 멀게가 아니고 이제 뭐 가장 뭐 가깝게는 이제 뭐 이런 종목도 그렇죠. 예. 뭐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말씀드리고 뭐 계속 오르고 그리고 크래프톤도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 오르고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좀 이거 좀 고점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시점이 또 바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18% 정도가 제가 10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한 5일 정도 거래일 수로 보면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갖다 보셔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눌림목에 좀 가장 좀 적절한 그런 시점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께 권유드렸던 그 공략주로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알테오젠도 뭐 7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리가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네, 계속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카페24,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52,400원, 장중에 한 14%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비해서는 3만 원 초반대 대비해서는 어느새 한 40%가 넘었습니다, 훌쩍. 자, 일단 중대형주로 하면 수익이 안 난다는 편견은 그냥 지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주일 동안에 지수가 한 70포인트 계속 내리 하락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현대 로템, 뭐 메디톡스, 휴제 이런 종목들이 많게는 20% 그리고 작게는 5%, 9%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왔으니까 다 시가총액은 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이죠. 이제 그런 뭐 비결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을 갖다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눌림목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럴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건 결국 이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원칙이 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투자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투자 원칙을 갖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차트 비법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합리적인 호기심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해왔던 것 같아요. 대세 상승 주식을 갖다가 찾는 건 반드시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방법을 갖다가 아는 거겠죠. 결국 관찰을 갖다가 잘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뭐 공통점이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일관된 그런 법칙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만든 게 텐베거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니까 리포트가 네, 좀 줄줄이 나오던데 그런 리포트 중에서 베스트가 뭘까? 그런 게 이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낙지 매매 기법. 오늘 그 베스트 리포트가 오늘 대한항공이 떴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하고 함께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대한항공이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되게 힘 있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당장에 다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기법들은 뭐 이제 대부분 다 중대형주에서 시가총액 적어도 한 5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즈가 좀 되는 기업들도 이렇게 뭐 단기간에 한 뭐 2달, 3달 뭐 정도 사이에 뭐 2배, 3배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갖다가 또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컸던 이 환율의 전망과 상승하는 흐름 속 어떻게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시장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시장을 항상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도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재료면 재료, 그리고 차트면 차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상한가 로켓배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일 이렇게 좋은 성적 가져와주고 계시는 전문가님만의 이 기법들이요.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또 함께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 기법 강의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LA 머티리얼스, 대한항공,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 종목 다 이야기 너무너무 궁금한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들고 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포착주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계속 그 상승을 갖다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날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별로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매수가를 좀 낮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출발하더니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착 공략주로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요즘은 그냥 체결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여기 부근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쪽이 되게 좀 핫하죠. 미국도 그렇고. 뒤에 이제 하나 또 보시면 LS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 이거 사실 처음에 상장할 때 얼마나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단했었죠. 5만 원이던 주가가 이게 지금 1만 원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9,600억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빠졌었나 그랬는데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DS 단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기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고 난 다음부터 시세가 놀랍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LS 머티리얼도 사실 이게 뭐 에너지주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뭐 차세대 전지라고 그럴까? 울트라 커패시티의 이제 세계에서 뭐 점유율이 되게 높긴 한데 아직 이제 실용성은 뭐 검증이 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요즘에 이제 에너지, 뭐 전력 그런 부분에 관련된 주식들이 붐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소는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제가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에 2차 전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하락 추세를 하다가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내용이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베스트 리포트로 나오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 좀 더 좀 갈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좀 도와준다 그러면
시세가 좀 되게 잘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 호재가 되게 많고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광고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잘 안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적이 무섭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17만 원에 여러분들께 아마 이날이죠, 이날. 네, 이날 한번 공약주로 잡아드렸는데 그 뒤에서 22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자, 이제 지금도 한번 좀 관심을 갖다가 두고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 중에 제가 방송 후반에 또 공약주로 한번 이 중에 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1,300원으로 뭐 빠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작년에 그 환율 담당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다 틀렸죠, 그렇죠? 환율이 완전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망을 갖다 믿을 건 못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팩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지금 사실 미국 주식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직결되죠, 그렇죠? 손익과 지금 가뜩이나 좀 미국 주식이 좀 지지부진한데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이제 만약에 하락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당하고 이제 그런 그 안 좋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전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환율의 기초 한번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달러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달러가 올랐다.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달러가 내렸다. 네. 그냥 쉽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달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원달러가 아니고 달러 원 환율이죠. 달러 대 원의 환율. 그렇죠? 그래서 원달러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 1원당 0.0069달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틀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원달러가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는 원달러가 아니고 달러 원 환율인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원달러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달러 원이 맞다.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원달러로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457원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 주식시장이 약세, 그리고 원자재가 약세. 자,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달러가 강세일 때 뭐가 좋을까? 달러가 약세일 때 뭐가 좋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2,000원으로 갔어요. 달러가 엄청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에 비해서 1,200원일 때에 비해서 2,000원으로 만약에 환율이 폭등했다 그러면 진짜 여행 가겠습니까? 여행 못 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행 수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 쪽은 안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니, 달러가 강세면은 그래, 주식시장이 약세인 건 알겠어.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원자재가 왜 약세지? 근데 만약에 환율이 1,200원에서 이제 2,000원으로 이제 폭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유로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 물가가 엄청 뜨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폭등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매력이 꺾이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이제 표시됐을 때 너무 가격이 뛰어버리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구매력이 떨어지고 여행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원유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약세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가 현대차가 오늘 한 3%가 빠졌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할 때는 수출주가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수출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어쨌건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가 수출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갖다가 반영을 갖다가 지금 못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받아들일 때 뭐 1,200원 그때가 아니고 1,400원, 1,450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갖다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해가지고 원료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혹은 외국에 빚이 많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해지면은 이득을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환율에 대한 이렇게 알아봤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갖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그 달러하고 원만 비교를 갖다가 해서는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러 자체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딱 그 달러 인덱스죠, 그렇죠? 100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했었는데, 자, 이게 달러가 한번 방향 잡고 움직이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22년 그리고 23년 이때, 그러니까 21년, 22년 이때부터 해서 이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갖다 인상하기 시작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0부터 해서 114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또 어쨌건 시장에 가만히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관성이 있죠, 관성이.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고점을 쳤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일단 112, 113 이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한 3, 4%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한 3, 4% 정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달러를 갖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 취임시켜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뉴스에도 보시면은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판매 순위가 3위로 일어나면서 어제 이제 애플이 4%가 빠졌죠. 올해 지금 초부터 해서 지금 애플이 엄청 많이 빠졌죠. 한 12% 빠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뭐 사이버 트럭 가격 인하를 갖다가 도련하면서 수요 우려.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약간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도 중국을 갖다가 마냥 규제를 갖다가 하기에, 중국이 또 어쨌건 또 애국 소비 그런 게 또 강하잖아요.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나이키도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당했었고,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카드를 갖다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취임을 갖다가 하고 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지금 IMF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많이 갔었지만, 네, 근데 지금 이제 2009년 이때를 갖다 보면은 이제 1,200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보는 마지노선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1,450원에서 사실 이제 남아있는 지금 여력 같은 경우에는 한 3, 4% 남은 거죠, 그렇죠? 아래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달러로 해서 이제 위에 상방은 한 3, 4%, 그리고 밑으로 이제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1,300원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고점을 딱 쳤다라고 얘기 갖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달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하락 시 이제 주요 관심 종목,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가 제일 환율 하락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큰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그리고 이제 외화 차입이 강한 거, 한전, 대한항공. 근데 오늘 다 강세였어요. 오늘 이제 환율이 약간 그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전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과의 그런 그 원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7% 정도 올랐죠. 제일제당도 한 1% 정도 올랐고, 대한항공은 한 4% 올랐고, 제일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일단 환율 하락 시에 보면은 일단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캐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봤을 때는 한 22,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갖다가 한번 도전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이슈로는요, 환율의 기초에 대한 강의부터 환율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 기초를 좀 이해해보면서 시장의 방향성까지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환율과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죠.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포착해주시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외에도 또 함께 호흡하면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이 기법 강의들 함께 만나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 이 포착한 종목들 정확한 눌림목에서 또 공략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좀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제 기법과 일치를 갖다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 그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낙주 매매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저와 함께 스터디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 보니까 수익이 오늘까지 한 12%, 11%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무거운 종목이. 정말 뭐 되게 그냥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기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손절하지 않을 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마 이제 주식을 갖다 이렇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시장이 좋으니까 좀 괜찮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 추격 매수 잘못하면은 거의 그냥 초주검이죠, 그렇죠? 네. 이게 손절을 갖다가 한다는 게 마이너스가 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격 매수로 갖다 했다가 손절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는 기본이고 그냥 뭐 하루 혹은 한나절에도 충분히 발생하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마이너스 10%도 금방이고 혹은 그 이상도 금방이죠. 근데 이렇게 막 급락하는 주식을 그 주식이 좀 좋은 주식이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잘 아는데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야. 근데 이 갑자기 이렇게 막 급락을 한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통 한 7, 80% 정도는 이제 이번 주에 하이닉스처럼 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좀 더 하락을 갖다가 해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더 사야 되지 않겠느냐. 더 산다는 게 사실 이게 추격 매수는 어려운데 요거 한번 최근에 저와 함께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저와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처음 매수할 때가 10만 5천 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수할 때는 간단합니다. 10만 원. 또 그 다음에 할 때는 9만 5천 원.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의 단가가 체결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쭉 나왔을 때 한 11만 원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때 한 8% 정도가 차익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 팔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한 9만 4천 원인가? 그때 가지고 11만 원이니까 한 15% 정도가 발생을 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종목으로 23%의 수익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 낙주 매매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2번 타이밍 잡아드릴 때하고 흡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하다. 되게 좋은 주식인데 이게 왜 14만 원에서 갑자기 9만 원까지 폭락을 할까? 이런 거를 갖다가 기회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기법 자료에 이제 15강에 낙주 매매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스캔한 그런 내용인데 작년 초에 이제 그 HLB 같은 경우에 이제 한 7년 동안에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를 했죠. 작년 초에.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4만 원 초반까지 급락을 했을 때 낙주 매매로 제가 이제 포착을 갖다 해드려서 이게 낙주 매매가 무서운 게 투매를 갖다가 받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무섭게 상승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60만 원에서 90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50%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이에요. 4일 만에 이렇게 대형주인데 이런 게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50만 원에서 70만 원도 40%인데 이것도 한 2, 3일 이렇게 되게 무섭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형주 한 시가총액 1조 혹은 뭐 7, 8천억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낙주매매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타이밍이 수익률이 좀 무섭게 나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상한가가 나오고 그 뒤부터 9,000원부터 17,000원이 순식간에 갔습니다. 이렇게. 덕산 테코피아도 이거는 뭐 한 4개월 만에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하이닉스 잘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이거는 20만 원에 파시면 돼요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미리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6일 만에 26%가 발생을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수익률이 3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낙주매매 이제 이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는 종목이죠. 기법이죠. 이 낙주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르 기법에서 또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오베르 기법에 대한 이야기 궁금합니다.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뭐 사례가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거로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기법 하나를 갖다가 알면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게 되죠. 아, 이게 이런 방법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오늘 그 대한항공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뭐 과거의 그런 자료들보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대한항공이 아침에 리포트가 이제 한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1,000원에서 35,000원으로 높였다. 아시아나 인수로 이제 이익 수준이 크게 뛰어 올랐다는 이유다. 왜냐면 이제 사실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아시아나하고 둘이 가격 경쟁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가격 조절 능력을 자신이 갖췄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소비자한테는 별로 안 좋겠지만 대한항공이 되게 좋은 그런 이제 그걸 잡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LCC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항공 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노선을 갖다가 이제 그것도 다 차단을 갖다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중 갈등 수혜주로 대한항공이 부각을 갖다가 실제로 받을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보면 과거의 대한항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2조 8,400억, 그러니까 3조 가까이 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분기의 영업이익이 지금 5천억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5천억, 6천억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영업이익이 3조라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 대한항공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8조 한 5천억, 뭐 7천억 될 거고 아시아나가 한 2조 될 겁니다. 두 개 합치면은 지금 이제 10조, 11조 될 텐데 11조인 기업에서 한 해 영업이익이 3조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퍼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퍼가 그러니까 한 4배, 5배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익이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이익이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해마다 지금 영업이익이 20%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제1제당은 주가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좀 이게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막 15%, 20%씩 증가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퍼라 그러면 한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원달러 폭등할 때 이런 부분 가만히 되고 또 그리고 제주항공 때문에 또 항공주가 또 한 번 또 된설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악재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가 대부분 다 나왔다. 그래서 지금 뭐 항공 수요 별로고 그런 부분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갖다가 주목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리포트를 갖다가 포착을 해서 보통 한 8시 20분까지 나온 거를 제가 이제 8시 30분에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는 어떤 종목이다, 어떤 리포트다, 네, 얘기를 갖다 해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 10분 만에 그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찝어내는 거예요. 한 200개 중에 하나를 갖다 고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건이 까다롭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10분, 15분 걸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한 10분 안쪽으로 뭐 5분, 뭐 6분 그렇게도 나옵니다. 자, 가장 이제 제 그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낙주 매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오베리도 그렇고 템베고 공식도 그렇고 보시면 저는 그 차트를 물론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차트가 메인이 아닙니다. 차트가 메인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용이 펀더멘탈이 좋은가, 회사가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는 법, 그리고 업황을 보는 법,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런 투자 원칙을 갖다가 기법을 갖다 배우다 보면은 대부분 차트만 배우잖아요. 뭐 이런 자리 오면은 사세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안 맞게 되면은 그럼 그 기법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그냥 평생 써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기법 자료를 갖다가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갖다 받아보시면 자료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웬만한 그 전자책 그리고 뭐 그런 시중의 책 그런 거보다 내용이 훨씬 알찹니다. 아시다시피 시중의 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에 한 10페이지 보고 나면 뒤엔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디서 짜집기 한 내용이 없고 실제로 챕터 3하고 챕터 4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수급 비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나 다른 그런 뭐 책들도 제가 다 이렇게 봤는데 글쎄요, 이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건 없고 실제로 또 공략 기법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한번 배워두시면 정말 되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1강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정 때 이제 누군가가 혹은 뭐 이제 친척이나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어떤 주식 뭐 얘기를 갖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먹었다고 자랑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한눈에 여러분들의 이 1강 자료에 보시면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월간 차트를 갖다가 분석을 갖다가 하는 법을 갖다가 제가 쭉 알려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갖다가 접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하시고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낙주 매매 기법에 이어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터 기법인 오베리 기법 그리고 신차트 기법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더 궁금한 게 남아있죠. 이렇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기법들 자료까지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기법 자료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이러한 기법들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입니다. 오늘 양시장 참 방향이 부재한 모습으로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속속들이 포착 종목들 또 포착해 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되어 있지 화면을 통해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IT 관련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오늘 흐름이 좀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방향타 로켓 배송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럼 바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오늘 종목은 대형주죠, 대형주 네이버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17만 원대 네이버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와 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네이버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냥 그런 뭐 단순한 이유인데요. 네이버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조만간 나오겠죠. 지금 아마 이제 1월 말 아니면 이제 2월 첫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실 구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가 네이버 주식을 좀 싸게 살 때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2월 됐을 때 이제 2월 첫 주에 이제 네이버 실적이 나오면 지금 네이버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4분기 내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자, 일단 올해 지금 네이버의 매출이 지금 1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2조예요. 네이버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조라고 보면은 자, 네이버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 네이버 퍼가 얼마 갔습니까? 45 갔죠, 45. 예. 근데 지금은 네이버의 PER이 지금 이제 20배가 채 안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사실 가격 부담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뭐 5년, 6년 사이에 지금 거의 한 70% 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부담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갖다가 한 일주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제 불황에도 실적으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죠. 지금 이쪽이 사실 안 좋아요. 광고나 그런 쪽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불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에도 네이버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AI 쇼핑 앱이 지금 출시를 갖다가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작년에 네이버가 되게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아시다시피 중국 테무나 알리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사실 지금 영향을 갖다 별로 못 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네이버가 이제 AI 쇼핑 앱까지 출시를 갖다가 하면 글쎄요, 이제 이런 커머스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종가가 20만 9천 원인데 일단 뭐 기회를 갖다 계속 주고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한 20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냥 좀 싸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는 이제 뭐 19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가 여기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한 28만 원 가더라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네이버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 제안 주셨고요.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촘촘한 대응 전략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요. 환율과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 매매와 오베리 그리고 신차트 기법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네이버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숨고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챙겨가셔야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촘촘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기법 재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양의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